이번 시간에는 Variational Autoencode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읽기 어려운 논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그 관련 지식들, Variational Method, 확률 이런 데 대한 이제 배경 지식 좀 꽤 필요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논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 보시면 이제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동영상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확률과 연관지어 가지고 한번 제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논문의 이제 앱스트랙트인데요. 이제 저자들이 이제 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려고 한 거겠죠. 그러니까 앱스트랙트를 이해한다는 게 사실 논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종의 내가 이 앱스트랙트 읽었는데 이제 다 이해가 된다. 그 말은 이제 논문을 꽤 잘 이해한 거죠. 저자의 의도까지도 막 느껴진다. 잘 이해한 거고. 내 논문을 이해한 것 같은데 앱스트랙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사실 논문을 잘 이해한 게 아닌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 이만큼의 첫 번째 문장 이만큼인데요. efficient, inference와 learning 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in directed probabilistic 모델에서의 inference와 learning. 그러니까 이 논문의 가장 키 퀘스천은 directed probabilistic 모델에서 inference와 learning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latent variable은 continuous하고 posterior는 interactable한 이 상황에서 내가 inference와 learning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 모델에서 inference가 뭐고 learning이 뭐겠습니까? 확률 모델에서의 learning이라 함은 그 확률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inference란 뭐겠어요? 확률 모델에서 inference라는 건 내가 x를 관찰했을 때 g의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아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 확률,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거죠. 내가 x란 걸 많이 관찰했는데 그 히든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알고 싶다. 이 인퍼런스인 거죠. 추측하는 거죠. 내가 눈에 보여준 걸 보고서 그 안에 뭐가 있다고 추측하는 거죠. 자, 내가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뭘 러닝한다. 확률 모델에서 러닝한다는 얘기는 이걸 생성한 그 모델의 파라미터를 지금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스토캐스틱 인퍼런스 앤 러닝 알고리즘을 만든다. 어떤 거냐면 스케일 투 라지 데이터셋. 라지 데이터셋에도 적용 가능한. 바꿔 말하면 아주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또 저 문장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이렇게 수행하는 거는 없었거나 최초거나 아니면 거의 존재감이 좀 약했던 그런 것 같고요. 어떤 조건에서 이런 조건 하에서 또 되는. 요거는 이제 스틱한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고 이거는 좀 악조건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논문의 키 퀘스천은 프로포리스틱 모델에서 인퍼런스와 러닝을, 그러니까 파라미터를 내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인퍼런스 할 거냐는 거죠. 물론 이 논문에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저자들이 첫 번째 줄에서 가장 첫 번째에서 언급한 그거는 확률 모델에서의 인퍼런스와 러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러닝이라는 거는 파라미터를 찾는 거, 데이터로부터. 인퍼런스라는 건 파라미터 찾은 다음에 내가 레이턴트에 대해서 추측을 하는 거. 자,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variation lower bound. 이제 요거 이제 수식적으로 나올 거죠. 식이 있어요. 자, 로우 바운드를 어떻게 했더니 로우 바운드 에스티메이터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서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고, 뭐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목적 함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어떤 목적 함수가 나오는 거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옵티마이즈가 된다. 그러니까 뭐 나올 거 이제 로우 바운드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바꿔서 뭐 했더니 내가 저걸 할 수 있는 목적 함수가 나온 거죠.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스테리아 인퍼런스. 그러니까 포스테리아를 알고 싶은 거죠. 항상 레이턴트 베리어 포스테리아를 알고 싶은 거죠. 포스테리아가 진짜 극단적으로 이피션트해져. 포스테리아 계산이 이게 원래 거의 뭐 황당하게 계산이 많이 필요한 일이죠. 이거를 극단적으로 이피션트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어떻게? 어프락십 인퍼런스 모델. 여기서 뭐냐, 뉴럴 네트워크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요. 뉴럴 네트워크로 이 인트랙터블한 포스테리아를 피팅하면서 근사하면서, 그러니까 인트랙터블한 포스테리아가 있는데 그냥 그걸 뉴럴 네트워크 근사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뭘 써야 되냐면 프로포스 로우 바운드 에스티메이트를 써야 되는 거죠. 자, 프로포스 로우 바운드 에스티메이트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은 이 로우어 바운드, 베리에이션 로우어 바운드, 그러니까 뭐 이걸 확률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식을 내가 조금 손을 봤더니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으로 최적화 가능한 식이 나오는 거고, 그걸 써가지고 포스테리어를 내가 뉴럴 네트워크로 분사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퍼런스가 극단적으로 간단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싶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 논문을 다 보시고 나서 다시 이거를 돌아왔을 때 이제 이거가 아까 지금보다 저 앱스트랙트의 이해도가 올라갔다면 지금 논문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나 이 논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뭐 일종의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을 보시면, 자, 인트로덕션이 굉장히 짧은데요. 자, 아까 앱스트랙트라는 게 굉장히 중복됩니다. 자, approximate inference와 러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컨티뉴어스하고 레이턴트 베리어블 파라미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앱스트랙트보다. 그 다음에 이 모델의 continuous latent variable과 그다음 파라미터는 그죠? 우리가 궁금한 게 latent variable이랑 파라미터죠. latent variable과 파라미터는 interactable posterior distribution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inference와 러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뭐 EMR, 특히 이제 GMM 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거를 거의 정도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클로즈드 폼으로 뭐 거의 알고리즘을 이 스텝 써가면서. 근데 이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variational 메소드는 그러니까 이 포스테리어는 이제 인터랙터블 한 거는 포스테리어가 필요한데, 포스테리어는 인터랙터블 한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를 근사적으로 찾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베리에이셔널 베이지안 메소드라는 거는 포스테리어를 인터랙터블한 포스테리어를 내가 아는 함수들 중에서 가까운 걸 찾아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랙트 포스테리어 어프락시메이션
인트랙터블 포스테리어인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풀겠죠. 하지만 베리에이션을 베이즈 메소드, 거기에 있는 가장 카몬한 메소드, 가장 기본이 되는 민필드 방법까지도 이게 뭔가 이렇게 계산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뭔가 그 손으로 계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클로즈드 폼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항상 되는 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상황인 거죠. 자, 이게 이제 좀 복잡한 확률 모델, 레이턴트 스페이스 있고 파라미터 있고 이게 좀 크다 그랬을 경우에 항상 부딪힌 상황인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뭘 했냐? 베리에이셔널 로우어 바운드의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이게 베리에이셔널 로우어 바운드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자, 우리가 최적화,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적화해야 될 식이 있어요. 앞으로 쓸 거예요. 그 식이 도저히 손댈 수가 없어서 그거를 조금 뭐 비슷한 이거 최적화하면 저것도 최적화되지 뭐 그런 느낌으로 해놓은 식이 베리에이션 로우 바운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것보다 밑에 있는 애긴 하지만 쟤를 키우면 원래 것도 좀 커지겠죠. 그렇죠? 그거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했더니 간단하고 디퍼렌셔블한 에스티메이터, 로우 바운드 에스티메이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될 최적 함수를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가지고 목적 함수를 다시 얻었는데 걔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저걸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알고리즘인 거고요. 그 목적 함수인 거고, 에스티메이터는 포스테리어 인퍼런스,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인퍼런스를 이제 근사에서 하는데 뭐 거의 항상 쓸 수 있다. 뭐 레이턴트가 컨티뉴어스 해도 되고 파라미터 컨티뉴어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뭐 이게 키운다는 의미에서 이제 마이너스 붙이면 그레디언트 디센트가 되겠죠. 키운다는 그레디언트 어센트 테크닉을 써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확률식을 쓸 건데 그 식을 최적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거랑 좀 뭔가 방향성을 같이 하는 베리에이션 로우 바운드를 썼는데, 그거를 자기가 조금 바꿨더니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했더니 이게 미분 가능해서 그레디언트 어센트 알고리즘으로 최적화가 가능하게 돼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확률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큰 모델에 대해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 이 컨티뉴어스 레이턴트 베리어블에 대해서 AEBD 알고리즘 만드는데요. 이 AEBD 알고리즘은 이 알고리즘은 뭘 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냐 하면 인퍼런스와 러닝을 정말 이피션트하게 해주는 거죠. 자, 아까 구한 에스티메이터를 써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레커니션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인퍼런스를 엄청나게 빨리 해줄 수 있는, 인퍼런스를 해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테리어 인퍼런스, 포스테리어를 엄청 빨리 계산할 수도 있도록 도와준 모델인 거죠. 자, 뭐 그래서 뭐 파라미터도, 모델 파라미터도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배울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예전에 했던 뭐 MC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샘플링을 쉽게 해줄 수 있는 샘플링을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레커니션 모델. 그러니까 샘플링이 아주 쉬워지는 포스테리아의 어프락시메이션을 제공해 주니까, 샘플링이 쉬우니까
예전에 뭐 MCMC 이렇게 힘들게 샘플링 없이 샘플링 되게 쉽게 뽑아가지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라미터 러닝도 쉽게 된다. 지금 이 포스텔의 인퍼런스 모델 지금 배운 거는 많은 목적으로 또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잠시 아주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풀고 싶은 문제는 제가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요. 뭐 이미지를 모아놓은 걸 수도 있고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자, 이 분포에 따라서 생겼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분포는 레이턴트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서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뭐 파라미터. 자,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x라는 거를 여기서 뽑아서 관찰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해결해야 되는 질문은 이거예요. 세타가, 세타입니다. 이게 뭐냐가 질문인 거죠. 이게 키 퀘스천인 거죠. 이 모델에 제가 xi만 갖고 있는데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알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가정, 가우시안이라든지 가정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타를 아는 게 이제 러닝인 거죠. 그러면 세타를 어떻게 알면 되느냐? 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관점에서 하겠다 그러면, 자, 간단합니다. 수식어 쓰면 한 줄이죠. 세타는 아그 맥스, 이걸 최대로 하는 건데 뭘 최대로 하는 거냐면 i는 1부터 n까지 로그 p 세타 x. 자, 논문하고 노테이션 하나 맞췄었죠. 자, 저걸 찾아라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내가 관찰한 데이터가 어떤 분포로부터 나왔냐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보시면, 자, 요 그림은, 자, zx, 요거는 이제 가우시안 고정돼 있다, 평균 이용이 표준 몇자 1인, 그러면 이제 세타라는 거 영향 필요 없는데, 그게 없으면 요 세타도 여기 관련할 수 있겠죠. z가 생성되고 z로부터 x가 생성되는 거죠. 자, 요거죠. 요거 표시한 거죠. 세타. 요 파이는 아직 보지 맙시다. 그리고 x 이고. 자, 그래서 데이터 관찰이 된 거고. 자, 키 퀘스천은 세타가 뭐냐라는 겁니다. 자, 세타가 뭔지 알기 위해서 얘가 큰 게 좋은 거고, 자, 요거죠. 요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키 퀘스천인 거죠. 저거를 크게 만드는 세타가 뭐냐라는 거죠. 이거를 EM 방식에서 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풀겠죠. 자, EM 방식에서는, 자, 이 스텝은 뭐죠? 자, 이 스텝의 핵심은, 자, 이거죠. 내가 XI 이런 거에 레이턴트 분포를 구하고, 자, 저거를 예측하는 게 이 스텝 핵심이고, 저걸 갖고서 얘를 계산하는 게 M 스텝의 핵심인 거지. 이 스텝, M 스텝인 거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해요. 계산할 때. 근데 근본적으로 얘가 인터랙터블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나오죠? 조금 나와요. 왜냐하면 인터랙터블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못 다룰 테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 등호가 있고 여기 있는 거고, 잘 보시면 등호가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안 보이죠. 왜냐하면 얘를 없애고 싶으니까 근사를 한 거니까요. 자, 그래서
포스테리어를 필요한데 얘가 도저체 노답이니까 다룰 수가 없으니까 얘를 내가 알고 있는 애대로 근사하겠다. 근사? 자, 근사하겠다. 이게 이제 베리에이셔널 메소드의 핵심이죠. 내가 얘를 얘로 근사하겠다. 아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도 뭐 그런 질문을 당연히 했었고,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이거를 못해서 이거를 이렇게 근사하겠다고? 그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 쓰면 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모르는데 이걸 근사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얘를 알아야 얘랑 비슷한 걸 찾을 텐데 얘를 모르는데 비슷한 걸 찾아라. 이게 좀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좀.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우선 소식부터 한번 보면, 자, 뭐 지금 유도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유도 없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식이 저 수식이 등호예요. 저 수식이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을 키우는 거는 오른쪽을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왼쪽을 키우는 세타를 찾는 거는 오른쪽을 키우는 세타를 찾는 거랑 같은 거죠. 식이 같으니까요. 그리고 뭐 오른쪽에 파이가 있네? 그렇지만 뭐 저기 항등식,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파이는 뭐 어떻게 소거돼서 나가겠죠. 저 식 자체는 그냥 뭐 당연한 식을 써놓은 건데, 저기서 과감하게 이 부분을, 앞부분을, 이게 이제 항상 0 이상이죠. KL 다이브 항상 0 이상 부분, 나 이 부분은 내가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가 처리하기 어려운데 얘를 어떻게 처리해? 그래서 얘를 그냥 0 이상이라고 해가지고 0 이상이 실제로 맞고 얘를 최대로 하겠다. 이게 베리에이셔널 로우 바운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최대하고 싶은데 얘는 식이 이렇게 되고, 정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 해보요. 이거는데 이게 지금 처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해가 이렇게 되고, 하여튼 뭐 써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유도해 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그래서 얘를 최대화하는 뭘 찾으면 되는 거죠? Q, 파이, Z, X를 찾으면, 쟤를 최대로 하는 Q, 파이, Z, X를 찾으면 되나요? 자, 이거를 최대하는 Q, 파이, Z, X를 찾아서 이 등호가 성립했다고 칩시다. 달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좌변하고 같아졌다는 얘기는 요 부분이 0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얘가 가장 커지는 게 만약에 Q파이가 P세타랑 똑같아졌다면 이제 등호가 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Q파이는 P세타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달성이 됐다면 저게 등호가 달성이 된 거고, 뭐 이게 똑같지 않으면 뭐 그 중에서도 얘랑 비슷한 애에서 좀 더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찾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적화된 식을 가만 보시면, 자, 요게 이제 계속 등장을 하죠. 그래서 내가 얘를 최적화하겠다. 그러니까 저거를 굉장히 값을 크게 만드는 Q파이를 찾겠다 라는 얘기는 Q파이 자체는 얘랑 비슷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게 그 함수를 나중에 찾아놨다. 그럼 그게 인퍼런스인 거죠. 왜요? 내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XR 관찰했는데 거기에 레이턴트가 뭐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Q파이를 구했다라는 건 인퍼런스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프락시메이시긴 하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찾고 싶어요. 자, 세타 파일을 찾고 싶은 건데, 세타는 바로 모델을 찾았다는 얘기인 거고, 그렇죠? 파이는 찾았다는 얘기는 건 그러니까 파일을 찾았다는 거는 포스테리아를 찾았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포스테리의 근사를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다 됐네. 그러면 얘를 최대로 하는 세타와 파일을 찾으면 다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저걸 만약 미분한다 그러면 expectation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KL 다이버전시도 뭐 expectation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expectation의 미분인데, expectation의 미분, 그래서 뭔가 여기 적어놨죠. expectation의 미분이죠. expectation의 미분의 gradient, expectation의 gradient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식이 나오는데, 자, expectation의 gradient는 어떻게 계산하면 사실 되게 힘들죠. 현실적인 방법이, 만약에 클로즈드 폼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방법은 샘플 몇 개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자,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큰 그림. 얘를 최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등적으로 성립하는 식을 쓴 거죠. 아이덴티티를 써서 뭐 그냥 힘든 부분 빼고 이 부분만이라도 최대로 하겠다 라고 써서 이 식을 썼어요. 자, 이렇게 쓰면 인퍼런스와 러닝, 그러니까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모델과 포스테리어 모델과 그 러닝, 그 원래의 확률식에 있었던 파라미터까지 두 개 동시에 얻는 거죠. 세타가 원래 세타만 관심이 있었던 건데, 세타를 갖고서 포스테리아 이그젝트하게 얻을 수 있죠. 단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포스테리아를 파이로 근사했는데, 세타와 파이를 동시에 쓴다는 얘기는 그냥 원래 모델과 그거에 이제 레이턴트가 주어졌을 때 관찰된 값이 원래 모델이었다고 그러면 관찰된 값이 주어졌을 때 레이턴트가 뭐냐, 그걸 두 개를 동시에 푸는 거죠. 하나가 세타 알면 풀 수 있고 하나가 파이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최대로 하는 세타 파일을 구하면 된다까지 왔고, 그래서 그거를 뭐 세타에 가서 미분하고 파일에 가서 미분해서 구하면 되는데, 자, 저 식의 핵심이 expectation이라는 거죠. 그래서 expectation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려고 식을 찾아봤더니 뭐 그레디언트 구해서 그거를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이게 보니까 굉장히 베리언스가 할 때마다 너무 그레디언트 달라가지고 저걸 갖고서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옵티마이즈 하기가 요원한 거죠. 그죠? 그래서 임프랙티컬하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큰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수식들로 이제 들어갈 건데, 큰 그림 모르고 수식에 들어가면 아무 쓸모가 없죠, 뭐. 그렇죠? 큰 그림을 모르고 수식에 들어가면 뭐. 자, 이게 이제 우리 생성 모델인 거고, 여기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찾고 싶어요. 자, 이걸 찾고 싶어요. 이거죠. 하나만 써놨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얘를 제대로 하는 뭔가를 찾고 싶은데, 얘로 바로 하자니 힘들어서 이제 그것보다 조금 작은 애로 찾겠다. 조금 작은 애라는 표현 좀 이상합니다. 다른 애로 찾겠다라는 거죠. 얘가 variation lower bound를 최대로 해준 애로 찾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아니 이거 풀 수 있으면 이거 푸시면 되는데 이걸 대신 푸는 이유는 뭐 이게 부족함을 잘 알지만 위에 건 풀 방법이 알려진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이제 위에 걸 풀 방법이 알려지면 이제 밑에 거 안 쓰겠죠. 그렇죠?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자 그래서 이걸 풀겠다라는 건데 자 세타는 당연히 세타죠. 세타는 세타는 거니까 세타를 알면 원래 모델을 아는 거고 그럼 도대체 파이는 뭐냐라는 거죠. 파이는 적어도 이런 식의 모델링에서 q파이라는 거는 이거일 때 뭔가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상적인 값이 되는 무언가죠. 함수죠. 그러니까 저거랑 완전 이그젝트한 걸 찾았다. 그러면 뭐 완벽하게 다 풀린 거고 이그젝트한 걸 못 찾죠. 왜냐하면 이 포스테리어 자체가 그렇게 이그젝트하게 나올 정도로 쉬운 문제였으면 이렇게 풀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굉장히 복잡한 건데 그거를 근사해주는 어떤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걸 풀었다라는 얘기는 자 이걸 만약에 제가 잘 풀었다는 얘기는 해를 잘 찾았다는 얘기는 원래 모델의 세타도 찾고 그 다음에 그거의 포스테리아도 찾고 인퍼런스도 할 수 있고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ZX 요게 이제 원래 생성된 라인이죠. 그러니까 점선 없이 실선이 생성된 라인인데 지금 문제는 요 X만 잔뜩 갖고서 세타를 찾으려는 건데 이걸 못하게 써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가상적으로 근사해주는 q파이를 도입했더니 파이와 세타를 동시에 찾게 되면 이 모델에 대해서도 알고 이 모델에 대해서도 아는 거죠. 적어도 얘는 이그젝트 하진 않겠죠. 자 여기까지가 동기가 되겠습니다.